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하동 등 5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보온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4도, 창녕이 영하 8도, 거창이 영하 9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은 날은 춥지만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공기질 쾌청하겠는데요. 다만 창원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이 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4도, 창녕이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4도, 김해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8도, 거창이 영하 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5도, 합천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우리 지역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의 폐교 200여 곳 가운데 30% 이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흉물이 되고 있지만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가 쉽게 활용하기 어렵고 경남교육청도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1999년 문을 닫은 창원 진전면의 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한 개인이 2002년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빌려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골마루와 복도를 그대로 살린 전시 공간에서 유명 작가 초대전과 기획전이 이어지고 해마다 15,000여 명 이상 다녀가는 인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폐교는 리모델링만 해도 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요. 모든 폐교가 이렇게 잘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인 1999년 문을 닫은 창원 내서의 이 초등학교 건물은 2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과 버려진 자재는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26, 24살인데 사실은 돌아다니기도 하지 밤에. 걔 운동신경 있다고 걸어 사는 것도 내 못 나가고 하지. 웅음지어 끄닫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19곳 가운데 자체 활용하거나 외부에 빌려준 건물은 150곳. 나머지 31%에 달하는 69곳은 미활용 폐교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과 고성, 하동, 사천 등 섬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가 빌리려고 해도 리모델링 비용과 교육청에 정기적으로 내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임대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활용된 폐교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협조해서 대부료를 감면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이 자체 활용할 계획인 미활용 폐교는 69곳 가운데 불과 2곳. 나머지는 마땅한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이어집니다.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창원시의 전담팀이 오늘 출범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오늘 창원지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 공판이 이어집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시간 관계상 결심 공판은 마무리되지 못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홍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됐습니다.
오늘 창원시청에선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전담팀 출범식과 보고회가 열립니다. 창원시는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련 전담팀을 발족해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행사를 준비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창원시 곳곳에서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과 기념 강연,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거물법 개정안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 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름이 지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 보행자와 교통수단 안전을 방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울산에서는 동네 서점에서 지역 화폐로 책을 사서 읽은 뒤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5년째 들어섰는데 동네 서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동네 서점입니다. 온라인 서점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동네 서점을 돕기 위해 울산에서는 2020년부터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책을 산 뒤 4주 안에 지역 내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의 100%를 울산페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 않았던 분들도 오게 되니까 그거는 피부로 확실히 느껴지죠. 더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2020년 580여 명이던 참여자 숫자는 지난해 2,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해 1,500만 원이던 예산도 올해 7,2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한 사람당 월 4만 원 내에서 2권,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도서나 대학교 교재, 1업 문제집 같은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울산에서는 서점 69곳과 도서관 21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한 도서는 운영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에 기증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 문화를 장려하는 데 지대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네 서점을 살리면서 시민 부담까지 줄여 책 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부족한 홍보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성주사역 사거리에서 남지 사거리 방향 공단로 지하에 묻힌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인근 도로에 물이 차 일부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안내하는 한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무악산 학봉 인근에서 불이 나 산림 0.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산불 진화 장비 14대와 진화 인력 1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전망 지수 BSI는 98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114.3, 기계 장비 제조업 103.9, 자동차 부품 제조업 103.8 등으로 긍정적인데 반면 철강 금속은 80, 기타 제조업 76.9로 기준치를 밑돌아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도시 예비 후보지에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 4곳이 선정됐습니다. 탄소 중립도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지역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39곳 가운데 10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오는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특강을 진행합니다. 검정고시 특강은 오는 8월 6일까지 26주 동안 주 3차례 진행되며 6개 필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남해군이 이달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 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제17회 지리산 산청 곡감축제가 오늘 11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639년 된 고종시 나무에서 진행하는 재래 행사를 시작으로 곡감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산청군은 지역 1,300여 개 농가가 해마다 2,700여 통의 산청 곡감을 생산해 4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창원이 연속 보도한 형사공탁 1년 보고서와 관련해 검찰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2022년 12월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고 직전 기습공탁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해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